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보죠. 자,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 요거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주는 제도를 소액보증 우선 변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 소액보증 우선 변제는 일단 네 가지 지역으로 나눠지죠. 일단 이 소액보증 우선 변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액 보증금 혹은 또 소액 임차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우선 변제가 있었죠. 우선 변제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대항력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자, 대항력 있어야 되고, 자, 확정일자는요? 확정일자는, 이 소액보증 우선 변제 요건이 아니죠? 자,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역이 있었죠? 네 가지 지역. 자, 서울, 그 다음에 또 과밀, 그 다음에 광역,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밖에 지역이 있었죠? 이 금액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셔야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은 얼마 이하의 얼마예요? 1억 이하의 보증이 얼마를? 3,400만 원에 대해서 과밀억 저건역은요? 네, 8천이죠. 이제 8천만 원 이하의 보증이 얼마를? 2,700만 원을. 그 다음 광역시는요? 네, 6천 이하의 보증이 얼마를? 2천만 원에 대해서. 자, 그 밖의 지역은요? 5천만 원 이하의 보증이 얼마에 대해서? 1,700만 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준다. 자, 지역 부분에 보면 과밀억 저건역에 뭐가 포함된다? 인천 포함되죠? 자, 과밀억 저건 인천 포함되고요. 자, 광역시는 당연히 뭐가 빠진다? 인천이 빠지죠. 인천은 과밀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광역시에 포함된 군지역은 어디로 들어가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광역시에는 몇 가지 지역이 더 들어가 있죠. 용인, 안산, 김포, 광주. 요거와 여긴 또 뭐가 들어가 있다? 세종특별자치.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 하나 더 들어간 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금액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죠. 금액은 자, 서울은 얼마? 1억 이하에 3,400. 과밀은요? 8천 이하에 2,700. 광역은 6천 이하에 2천.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은 5천 이하에 1,700. 이거는 주택가액에 얼마 가지고 변제준다 그랬어요? 예, 2분의 1. 자, 주택가격에 얼마 가지고? 자, 2분의 1 가지고 변제준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이하의 보증금 이 금액을 갖다가 가장 먼저 주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2분의 1 범위니까. 자, 뭡니까? 경매가 됐을 때 주택가격이 2분의 1이니까 다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액이 또 부족하면 안분 배분이나 아니면 또 평균 배분, 배분해가지고 한다. 배분 방법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민법에서는 아마 강의를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배분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금액 부분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게 이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저당권이 언제 설정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서울 요거와 그 다음에 그 밖의 지역 요 두 개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 자, 2016년 3월 31일부터. 자, 날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나 실무사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 놓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 서울과 그 밖에 여러분들 동네는 지금 그 밖의 지역이죠. 그 밖의 지역도 요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그 밖의 지역과 서울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거. 만약에 저당권이 2016년 3월 31일 이후에 설정됐다면 이게 적용되는데 그 전에 설정됐다면 그 옛날 게 적용되죠. 자, 옛날 게. 예를 들어서 그 밖의 지역 같은 옛날 2016년 3월 31일 전에는 얼마였냐면 4,500에 1,500. 이건 지금 현재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이게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돼요. 주택임대차에서 실무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거 배워놓고서 나서, 그냥 무조건 5천에 1,700 우선 변제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일단 그 설정된 시점에 따른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런 최우선 변제, 요 규정은요, 즉, 최우선 변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이걸 일명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로도 표현한다 그랬죠. 이건 경매실무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자, 경매실무 용어로서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최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대항력 반드시 갖춰야 되고
확정일자를 어떻게 한다?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무사에서는 어떻게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1억에 3,400, 일단은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8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서울에서 8천이에요. 최우선 면제 요건이 되지요. 자,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3,400 주고 나면 얼마 남아요? 4,600이 남죠. 4,600은 뭘로다가 우선 변제, 즉 확정일자 우선 변제에 의해서 변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에서는 일단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자, 그러나 일단 법적으로는 요건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는 요 정도. 이거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죠. 이런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서 A가 지금 1,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있다가 나갑니다. 자, 나가는데 돈 안 주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언제 한다? 계획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거죠. 조금 이따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계약기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이 빈 방에 A의 권리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살아 있죠? 임차권 등기 끝났으니까.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방이 비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사람을 들이죠. B를 들이는 것. 또 1,000만 원가 또 드렸습니다. 그러면 같은 방에, 같은 방 한 칸에 최우선 변제, 즉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임차인이 2명이나 생기죠. 이 둘을 다 변제를 해주면 누가 손해나요? 집주인이? 후순위? 네, 후순위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후순위보다는 다른 권리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죠. 얘는 가장 먼저 주는 거니까 다른 권리자가 받아갈 돈 못 받아가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뭐는 인정하지 않겠다? 뒤에 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소액보증 우선 변제 부분을 받고, 자, 금방 뒤에 보니까 임대차 기간 나오죠. 임대차 기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크게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임대 시간 몇 년? 보호된 기간 몇 년? 2년이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대체는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자, 상가 몇 년? 주택 몇 년? 농지 몇 년? 예, 3년이죠. 1, 2, 3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2년으로 보고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 대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요? 임차인.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거기에 따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자, 1년 계약처리를 했을 때, 자,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이때 계약의 해지. 자, 일단 계약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은 해지 통보할 수도 있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는 계약 만료 1월 전까지 해지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랬죠. 자,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예, 2년으로 본다 그랬죠. 자, 묵시적 갱신 기간 부분에서는 일단은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이다. 자, 그러면 이때 묵시적 갱신에서 보호되는 기간은 2년인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이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몇 개월이 지나면 회록 발생? 예, 3개월이 지나면 회록 발생한다. 자, 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다 그랬어요? 보증금을 준비할 기간은 좀 줘야죠. 그래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는요. 언제 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계약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때?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자, 계약기간이 종료됐어요. 보증금 지불하지 않는다. 그냥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대항 요건 상실돼 버리죠. 대항력 상실되면 모두 상실된다. 확정 일자 효력도 상실되죠. 그래서 나중에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제도. 자,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죠.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가요?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해달라는 신청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에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기각당하면 어떻게 된다?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된 거예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됐다면, 자,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나가도 나중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도 어떻게 돼요? 전출 신고하고 나가도 등기부에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에 대항력 없다면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새롭게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기존에 확정일자 안 받아놨어요. 즉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자, 우선변제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임차권 등기에서 우선변제권 생긴다, 안 생긴다? 생깁니다. 자, 이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도 생겨요. 즉 어떤 효력이 있다. 확정일자와 같이 후순위 권리자 우선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임차권 등기에서 경매 신청권 있나요, 없나요? 경매 신청권 없습니다. 민법 저 한 열흘 전에 배웠죠? 토요일날 배웠다고 제가 저번 주 토요일날 배웠다고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자, 임차권 등기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가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 그것들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럼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게 두 가지 있었죠. 뭐였죠?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 생긴다 그랬죠. 우선 변제권은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경매 신청권 주어지지 않는다. 자,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임차권 등기 됐습니다. 자, 경매 들어갔죠? 이거 배당 요구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등기됐으니까. 아, 이제는 그건 기억나죠? 자, 제가 이제 누차 강조했던 거, 배당 요구 여부.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사람과 배당 요구 해야 되는 사람. 뭘 갖고 기준 잡으라? 등기 갖고 기준 잡으라. 그러니까 등기된 권리자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고, 등기되지 않은 권리자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 기준만 요구만, 시험용으로서는 요구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보죠. 자,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경매에서 소멸한다 그랬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한 등기명 신청에서 한 임차권 등기는 경매에서 소멸한다 그랬어요. 다만 이게 경매에서 소멸하는데,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자,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건 다 못 받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때 대항력 있는, 이거 꼭 기억해 놓으라 했죠. 무슨 뜻? 대항력 있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민법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민법에 주임법이란 판례 부분에서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쩌고저쩌고 하는 부분 많이 나오죠. 이때 대항력은 무슨 뜻? 대항력 있는 인수주의. 즉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입니다. 자, 꼭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경매 관련해서 나올 때 이 문구 자주 나오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과 우선, 자, 이런 것도 있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이런 거. 자, 이때 대항력 있는. 자, 이게 뭐다? 이때 대항력 있는 무슨 뜻?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 자,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거 들어보셨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들어보셨어요? 그런 문구 들어보셨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다. 같이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 두 개 다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에 의한 부분이죠. 이게 무슨 뜻?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으면서도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배당 요구하면 먼저 배달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권리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권리자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대항력 있는 이건 무슨 뜻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아야 돼요. 대항력 있는 무슨 뜻?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권리다. 자, 그러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인 임차권, 즉 말소기준 권리 위에 있는 것은 인수되는 거죠. 말소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것은 소멸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위에 것은 인수되는데 바로 이 위에 있는 거는 이거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액 변제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요걸 한번 구분해 보죠. 자, 여기에, 이건 지금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입니다. 자, 주임법, 상임법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고, 자, 민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였습니다. 민법에 있는 임차권 등기. 일단, 차이점 한번 구분해 보세요. 자, 일단은 공통점은요, 민법의 임차권 등기나 특별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인 임차권 등기나 주임법, 상임법을 다 일단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민법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주임법상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차이점은 뭐죠? 자, 특별법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요, 단독으로 할 수 서로 합의되어야죠. 자, 민법상 임차권 등기 합의가 되어야죠. 합의돼야지만 등기할 수 있는 거죠. 또 차이점.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없죠.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보증금 안 줄 때 이거 신청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거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할 수 있고 중간에도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요. 자, 등기 시점은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또 차이점. 자, 이거는 동시행관계 있나요 없나요? 자, 특별법상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관계 아니죠? 뭐가 우선이에요? 예. 보증금 변제가 우선이죠? 이거는요? 동시행관계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동시행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법상 임차권 등기는 동시행관계에 놓이지 않습니다. 저 보증금 반환이 우선입니다. 이건 판례 이런데 민법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합의해서 하는 거죠. 이거는 등기 말소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관계입니다. 자, 그런 차이점들을 한번 보내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구분하고요.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 있죠. 증감 청구 질 때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제한되는 건 뭐만 제한되는 거? 증액만 제한되고 감액은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자, 증감 제한 그럼 틀려요. 제가 모의고사 때 자주 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증감에 대한 제한 이렇게 하면 틀려요. 뭐다? 증액 제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증액에 대해서 지금 제한하고 있다. 자, 그러면 증액 제한.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 이내 못하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1년을 못하고 증액하고 나서 1년 이내 증액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증액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만 증액할 수 있다? 예, 20분의 1. 20분의 1. 몇 프로예요? 5%죠. 5%까지 증액할 수 있다. 자, 그러나 이거는요. 자, 20분의 1 요거는 언제 적용되지 않는다? 쌍방합의 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쌍방합의 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할 때 재계약 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20분의 1 5% 기억해 놓으시고요.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있죠.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자, 연 몇 프로와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4배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걸로 적용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초과 차임 등에 대한 반환 청구도 있어요. 임차인이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때 거기에 따른 뭐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자,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승계 이건 왜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전세보증금 대출 때문에 만들어뒀다 그랬죠? 자, 그래서 대출해준 만큼의 그것을 어떻게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다면 승계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항력권 상실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다면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임대차 정보 제공. 자, 임대차 이해관계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 자,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어디였죠?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읍면 동사무소, 법원 등기소 뭐 이런 거죠? 자, 공증사무소 이런 부분이 뭐가 된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입니다. 자, 이 부여기관에 자,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가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부여기관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할 수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정보 제공을, 이해관계인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지금 현재 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자입니다. 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돼야 안 돼요? 이해관계는 해당? 안 되죠. 계약 체결하려는 자죠. 아직까지 계약 체결 안 됐죠. 계약이 체결되자면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 체결하려는 자는 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있다죠. 일단 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거친다 그랬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똑같이 위에처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임대차계의 당사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임차권 승계 규정이 있었죠. 임차권 승계.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다?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차권 승계 이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혼 관계자를 위한 제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혼 관계자 이제 뭐라 했어요? 동거하는 부부라고 그랬죠. 혼인신고하고 그럼 임차인이 사망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사망한다. 그러면 이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그 보증금을 상속권자가 빼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얘는 보따리 싸가지고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임차권 승계 제도다. 자, 임차인이 사망합니다. 상속권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누가 승계? 사실혼 관계자가 승계하죠. 상속권자가 없다면 사실혼 관계자. 그럼 상속권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가정공동 생활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죠.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는요.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는 상속권자가 승계하고 가정공동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이촌인의 친족과 그 다음에 사실혼 관계자가 공동생, 그게 반반 나눠가는 거라 그랬죠. 제가 이거 언젠가 만든 취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동거하다가 남자가 죽어버리니까 그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그 돈을 보증금 딱 빼가고 나중에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소송 제기한 게 이 내용이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여자가 남자 집에 얹혀서 동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남자가 여자 집에 얹혀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자가 죽어버리면 어떡한다? 이것도 사실혼 관계죠. 그때도 누가? 남자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어요, 이거는요. 사실혼 관계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있죠. 자, 일단, 위원회 목적 구성. 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10번 임차권 승계와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 요 두 가지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상가보호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 임차권 승계와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위원회 있죠. 요거는 어디에만 있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상가보호법에는 없는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주택임대차위원회 여러분 상가에는 상가임대차위원회 같은 거 없습니다. 자, 뭐 때문에 만든 거예요? 소임차인 우선변제, 즉 8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은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필수기관이죠. 자, 바로 여기 이게 지금 언제 받겠다 그랬어요? 서울 1억에 3,400 그 밖에 지역 5천에 1,700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네, 16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겠죠? 바로 요거 바꿀 때 뭐 열어서 한 거예요?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열어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위원장은, 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그 다음에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 그 다음에 위원장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법무부 차관이 된다. 이와 비슷한 부분, 여러분들 저기 뭡니까?
중개사법이 있었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그 정책심의위원회 부분에 보면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제1차관이 된다 그랬죠? 여기도 법무부차관. 그러나 제1차관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는 부서가 딱 하나이기 때문에 1차관, 2차관이 없어요. 국토교통부는 왜 1, 2차관이 있다 그랬어요? 국토 담당과 교통 담당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1, 2차관이 있다 그랬죠? 법무부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냥 법무부 차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한다.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 중개사법에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 두 가지가 있었죠? 금방 얘기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또 하나 뭐 있었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주택임대차법 거고 또 하나 중개사법에서 공제 운영위원회 있었죠? 중개사법 공부하고 계시죠? 요번에 모의고사 난이도 상당히 높긴 했습니다. 또 모의고사 안 보고 그냥 갈라. 자, 이게 공부 좀 이제 좀 하세요. 뭐 어떻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요약집 읽으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 한번 하면 벌써 수업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예습하고 그다음 수업 듣고 복습하라 그랬죠? 그럼 3번 읽는 거니까 공부 좀 제발 좀 하세요. 자, 일단 뭐 있냐? 내가 금방 뭐 갖다 떠들다가 또 그랬죠? 또 딴 얘기하다 또 까먹었잖아, 얘기. 자, 공제 운영위원회 있었죠? 자, 그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나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자, 임기는 2년이죠. 그런데 이 임기 2년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었죠. 뭐였었어? 담당 공무원들은 다들 임기 2년 적용되지 않았죠? 자, 그 직에 있을 때만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에 4년 있으면 4년이고 뭐 1년만 있다가 나가면 또 1년이고 그렇죠? 자, 그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엉뚱한 얘기했네. 자, 그러면 이제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뭐와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거나 위원회 3분의 2 이상 요구하는 경우 해야 되는 뭐예요? 임시회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회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공개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전문위원들,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5명 이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뭡니까? 의결,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출석이고 찬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요 정도만이라도 일단 구분하고 넘어가시라.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이거는 일단 상가보호법에서 이제 상가 임차인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든 상가 임차인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상가 임차인법이다. 그건 틀리죠. 자, 일단은 이 상가보호법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되죠. 일시사용 임대차 적용 안 되고 자, 그럼 두 가지의 또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돼요? 신청 대상. 사업자 등록 신청 대상 임대차만 한다. 그래서 종친회, 동문회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일정 규모 이하의 이하의 보증금만 적용된다 그랬죠. 자,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만 적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4가지 지역이 있었죠.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에 지역이 있었죠. 그 밖에 지역. 자, 아직까지 이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상가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고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자, 서울에는 얼마 이하? 예, 4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은요, 3억 이하고, 광역시는요, 2억 4천 이하죠. 자, 그 밖에 지역은 1억 8천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 이하의 보증금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보증금이 아니었죠. 어떤 보증금이었었어요? 환산 보증금이었죠. 환산. 어떻게 환산한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네, 요게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해당되시면 된다. 그런데 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일부 규정은 적용이 된다 그랬죠. 크게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대항력,
이 금액 넘어도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금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는 일단은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는 거 일단 구분을 해보시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항력. 자, 대항력 요건이 있었죠. 요건 어떻게 돼요?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대. 다시 주택은요. 대항요건 인도와 준휴 전입신고. 농지는요. 인도와 시구 면제 확인이라고 했죠. 자, 다음 영시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자, 요번 대항력 요건만 좀 틀리고요. 효력은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아요. 하나의 공식이는 갖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똑같아요. 자,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 관리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순위 생기는 거죠? 자, 대항력 있어야 되고, 자, 여기까지는 주임법과 같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가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리죠?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틀리죠.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자, 상관 어디예요? 세무서죠. 세무서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 보죠. 자, 소액보증금에 의한 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일명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 자, 이거는 대항력 갖춰야 되고, 자, 대항력 있어야 되고요. 뭔 안 갖춰도 된다? 네, 확정일자는 안 갖춰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서울, 그 다음에 과밀, 그리고 광역, 그 다음에 또 그 밖이죠.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되죠. 서울 얼마 이하의 얼마? 6,500.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2,200이죠. 과밀은요? 5,500 이하의 보증금 얼마를? 1,900만 원을. 광역시는요? 3,800 이하의 보증금에 1,300에 대해서 그 밖의 지역은요? 네, 3,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1,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이거는 건물가액이 얼마까지 변제준다? 2분의 1이죠. 주택 얼마? 상가도 2분의 1이죠. 자,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금액이 있죠. 이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환산보증금이라고 그랬죠. 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얼마? 100. 이때는 환산보증금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금액 구분해, 금액만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은 주택임대차법과 같습니다. 금액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임대차 기간 보호하는 부분 보죠. 이게 주임법에서와 연결되는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만 쭉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임대차 기간 보호. 자, 보호된 기간 몇 년이에요? 1년이죠. 자, 상가는 1년. 주택은요? 농지는요? 3년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내용 주임법 연도수만 틀리지 내용 주임법 같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자, 계약갱신 요구. 요 제도는 지금 주택에는 없는 제도죠. 자, 아까 주택에만 있는 제도가 뭐 있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제도가 두 가지 있었죠. 예, 주택임대차위원회 또 하나. 예, 임차권 승계. 자,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제도가 임차권 승계 제도와 사실혼강행자를 위한 그 다음에 또 예, 주택임대차위원회. 이거는 주택에만 있는 거고요. 상가에만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자, 한번 구분해 볼까요? 주택에만 있는 제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임차권 승계 규정과 그 다음에 또 주택임대차. 자, 그 다음에 상가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상가에 있는 제도는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돼요. 일단 하나 뭐냐면 금방 뭐였죠? 계약갱신 요구였죠. 자,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권리금 보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자, 그냥 이렇게 한번 구분 한번 하고 넘어가세요. 자, 다시 한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제도는 임차권 승계와 그건 뭐가 된다? 주택임대차 연회. 그 다음에 상가보호법 임대제도로, 얘만 있는 제도로서 뭐다?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보호,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이렇게 구분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상가보호법 일단 거기에 계약갱신 요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 자, 이 계약갱신 요구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시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행하는 계약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단 거절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좀 조심하시고요. 자, 거절하지 못한다는데요. 근데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또 조심할 건 몇 개 차이면체 3기. 2기가 아니고 몇 개요? 3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거짓 그밖에 부정법 임대차인 경우. 그다음에 또 자, 서로 합의. 세 번째는 서로 합의에다가 미수치라 그랬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해주는 경우. 자, 그냥 상당 보상하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얼마가 상당 보상인지 모르죠? 그래서 서로 합의라는 게 꼭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여기다 미수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리얼해 보니까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의 없이 전대차 했거나, 자, 그 다음에 또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자, 중대한에다가 밀도도 쳐놓으시죠? 중대한 과실을 보았을 때,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니었죠. 그냥 고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돼가지고 임대차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포인트가 전부 또는 일부죠. 전부 또는 일부.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는요. 전부 또는 뭐예요? 대부분.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업이 필요한데요. 근데 단 조건을 달아놨죠.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이 미리 어떻게 돼요? 고지를 한 경우, 알려준 경우, 그 다음 노후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일단 일곱 번째까지 이제 했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 보면 기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려는 중대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8가지는 시험 문제 내용이 상당히 잘 나오고요. 문구 변화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구 변화들 몇 가지 문구 변화들 체크한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임차권 등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 범위내에서 5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한 전차인 두역.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한 번씩 다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동의를 받은 전차인도 누굴 대위해가지고? 임차인을 대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렇게 계약갱신 요구에서 재계약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종전과 동일하게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자, 증액 제한이 어떻게 된다? 9%, 상가보호법 9%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증액 제한 9%가 적용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한번 봤고요. 자, 묵시적 갱신 요거는 또 주임법과 같죠? 자, 일단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기간만 좀 이거 틀리죠? 1년으로 본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 기간 안에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할 수 있죠.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통보하면 언제 효력 발생된다? 예, 다음날이 아니고 3개월 뒤에 효력 발생하죠. 자, 그러면 이제 참여 연차 해지 있었죠. 몇 개 참여 연차하면 해지할 수 있어요? 3기. 자, 2기가 아니고 3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택은 몇 기 연차하면? 2기죠. 근데 여기는 3기 연차하면. 자, 그러면 이제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 있습니다. 경제자산 변동이나 조성구가 변동에 따라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때 증액 제한이 되지. 얼마? 9%. 주택은요? 5%. 상가는
9%. 자, 이거 9% 재계약 시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쌍방합의 시 적용 안 돼요. 상가도 똑같이 재계약 시 쌍방합의 시 적용 안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재계약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은 9%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에서 갱신되죠. 이거는 9%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외의 재계약은 9%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 뭐 이해 다 하시겠죠? 한 열흘 전에 공부한 거니까. 자, 여기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저기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에서 몇 년까지 계속 갱신할 수 있어요? 몇 년까지? 5년까지 계속 갱신하죠? 요 5년 범위 내에서는 뭐가? 9%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년이 끝나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도 다 끝나갔죠? 권한이. 그래도 계속 재계약할 수 있죠? 그 뒤에 재계약은 어떻게 한다? 예, 이 금액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 9%를 넘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9%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재계약은 어떻게 된다? 이 9%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월차임자 나이스 산정률 제한. 자, 연 몇 프로가 12%.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몇 배? 4.5배. 높은 거 낮은 거? 낮은 거. 주택은요? 10%와 4배죠. 자, 그럼 이제 권리금보. 자, 이제 또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좀 엉터리 했었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나온다 그랬죠?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뭡니까? 요번에 상가보법이 또 대폭 개정됩니다. 여러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들과는 상관없고, 아마, 정기국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요번에 대폭 개정되면서 권리금 부분도 아주 다시 한번 뜯어고칩니다. 엉터리 부분이 좀 많아서 다시 한번 뜯어고치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공부해줘야죠. 자, 그러면 뭐죠? 권리금의 의미가 뭐예요? 자,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쭉 내려보면서 자, 유무의 자산적 가치, 양도 또는 이용대까지요. 자, 그리고 누구한테 지불하는 거예요? 권리금은? 자, 거기 임차인이 아니고요. 거기 다시 보세요. 누구에게?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권리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대가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자, 여러분들이 흔히들 권리금 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나가는 임차인에 주는 게 흔히들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얼마 전에 동탄 여러분 동탄이 어디인지 대충 아시죠? 동탄의 중개사무소 용으로다가 사무실 내리면 바닥 피만 5,000원 달라고 합니다. 바닥 피래요.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이게 피가 권리금이죠. 따지고 보면요. 바닥 피가 5,000이래요. 누가 받는 거예요? 5,000을? 네, 임대인이 받는 거죠. 부동산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5,000 부른대요. 임료는 보증금 임료 빼고 자 이게 피가 바닥 피라고 하는데 이게 일단 5,000원입니다. 그것도 보통 자리, 아주 목 좋은 자리 1억 부른답니다. 아주 좋은 자리, 자리 중에서 목 좋은 자리도 있거든요. 그건 1억 부르고 보통인 자리가 5,000원을 부른대요. 바로 그러면 이 5,000원 어떻게 한 거예요? 누가 받아간다? 임대인이 받아가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권리금은 어떻게 돼요? 권리금은 꼭 임차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임대인한테 주는 것도 결국 권리금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다시 한번 권리금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권리금을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 임대인이나 임차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권리금 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문구 나옵니다. 요번에는 이미 의미나 뜻, 내용은 민법에서 다 배웠으니까 주로 문구라든가 요걸 중심으로 많이 볼 겁니다. 자, 권리금 계약 있죠? 권리금 계약은 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예, 임차인에게. 여기다가 임대인에게 그럼 틀려요, 맞아요? 아까 분명히 권리금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권리금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주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권리금 계약은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 예, 임차인. 자, 여기다가 또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맞아, 틀려요? 예, 그것도 틀리죠. 자, 여기서는 그냥 권리금 계약은 임차인에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금의 회수기에 뭐 있죠?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자,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권리금 지급받을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자, 계약갱신 요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있죠? 아까 몇 개 참여한 채? 3개 참여한 채.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하냐 아니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그죠? 방해하는 행위. 방해하는 행위는 일단 4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데, 문제는 주체가 누구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입니다. 임대인이 주선한 게 아니고, 누가 주선한 거?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자,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의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자, 여기서는 다 뭐예요? 공통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죠.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틀리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일단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자, 임차인으로서 우려가 있거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 위반 우려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임대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의 추상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또 임대차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자, 몇 개월이 얼마 이상? 1년 6개월. 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다.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4번째,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에요? 예, 임차인이 선택한, 그럼 틀리죠? 자, 임차인이 선택한,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요 4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이렇게 됩니다.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때는, 자, 4가지는 뭐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 있었죠. 자, 이렇게 권리금 지급할 것을 방해해서 만약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청구 범위가, 자,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 지급하는 권리금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뭘 넘지 못한다?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걸 넘지 못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인원 손해배상 청구는 몇 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완성한다 그랬죠? 3년이 지나면 시효로서 완성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있었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된 자의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 그랬죠? 분쟁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었죠? 적용 제외 뭐 있었어요?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국공유재산 적용 안 된다 그랬죠? 참고적으로 그 준대규모 점포에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전통시장 있죠? 여기도 보니까 전통시장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도 준대규모 점포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그 권리금 받고 들어간 사람들 있죠? 왜? 그런 사람들이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면 여러분 일단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백화점, 대형 마트 이거 기억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국토교통장관은 임차인과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관장할 수 있다. 표준권리금 계약서 누가 만들어서 관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죠. 자, 그러면 권리금 평가기준 고시할 수 있죠. 누가요? 국토교통부장관. 자, 권리금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뭐다? 법무부 장관이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거, 그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정자 부여기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무사장이죠. 자, 확정자부 작성합니다. 확정자 부여일, 그 다음에 차임,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자부를 작성하라고 그랬고요. 임대차 정보 제공. 이해관, 자, 이건 뭐랑 똑같아요? 주임법과 같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해관계는 자, 세무사장이 상가금 임대차 부여일이라든가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의 동의를 얻는다? 예, 임대인. 아직까지 이해관계자가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밑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있죠? 거기에 내용이 엉뚱한 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 두 줄로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다 지우세요. 싹 지우세요. 그 위에 그 내용이 지금 그 뭡니까? 감정평가부의 절차방법 등 그 기준고시 있죠? 그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법무장관은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또 수선비 분담, 상가 건물, 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이렇게 일단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 수선비 분담입니다.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자,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요거는 그러면 누가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죠. 아까 권리금 표준계약서는요? 국토부 장관이죠. 다시 한번 구분합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권장할 수 있는 거? 누가 작성해서? 국토부 장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예,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이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법법에 이런 내용 없었죠? 자, 주택임대차법법에는 이런 내용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서 바꿔서 일단은 좀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가 실명법 부분 들어갑니다.